하나의 문을 만드는 데에도 빛과 바람, 그 속에 사람의 성품까지 고려한 것이 한옥의 미덕이었다. 자연을 새긴 아름다움, 문살에 담긴 세상은 작은 통로가 되었다. 창호는 되게 철학적인 게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우리가 죽은 나무로 문을 만들지만은 살아있는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신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마음과 마음을 맞추듯 그 안에 정성을 담아 태어난 우리의 전통 창호. 화려하지만 소박하고 한치의 모자람 없는 견고함으로 창호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었다. 문살에 담긴 멋, 전통 창호의 아름다움이 소목장 심용식의 손길로 전해오고 있다. 예부터 우리 건축물에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창과 문을 쓰임에 맞게 만들었는데 이를 창호라 통칭해왔다. 닫아도 열려있는 문, 공간의 빛과 공기를 받아들여 통풍과 난방, 채광을 조절해주는 창호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 건축물의 멋을 살려왔다. 이러한 창호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 그 시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고구려 시대의 가옥 형태를 표현한 집 모양 토기가 있다.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출입하거나 그 다음에 환기, 그 다음에 햇볕을 받아들이고 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했던 것 같고요. 고려시대부터는 그 기본 기능에다가 건물 전체와 창호의 조화라든가 품격이라든가 또 창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엄의 효과, 이런 아름다운 미감까지도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통 한옥 창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성하고 그 다음에 특히 분암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걸기 방식,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이미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이후에 조금씩의 다변화되고 더 화려해지고 또 다양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창호의 기본 틀이 그 시기에 이미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창호 양식을 기반으로 창호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장식성을 띠는 등 화려하게 발전하였다. 여러 궁의 정전과 수많은 전각에서 다양한 기능과 모양을 갖춘 창호를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목수라 통칭하였다. 이러한 목수는 작업의 규모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 대목장과 소목장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목장은 건축처럼 규모가 큰 가구를 짜는 장인을 말하며, 소목장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가구나 목기를 만들었다. 그중 창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창호장이라 했는데, 조선시대 창덕궁내 선원전 중건 기록을 담은 진전 중건 도감 의궤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순천시 조계산 자락에 아늑히 자리한 송광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자 전통 창호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심용식 보유자와 깊은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송광산은 1983년부터 93년까지 약 8년에 걸쳐 8번째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보유자는 창호장으로서 참여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뎌줘 갖고 하나 지금 변동이 없이 아주 잘 견디고 있어. 아유, 아주 장하네요. 아주. 대웅전을 비롯한 30여 동의 전각과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안에 불교의 의미를 담아 아름다운 문살을 새겼다. 요 하나하나 봤을 때 금강저문이고요. 전체 요 육바라밀이라 해서 요 육각형을 얘기하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앞에가 네로그로 돼 있고 속에가 이제 여기 색깔이 좀 분홍 색깔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하나의 꽃송이로도 보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예, 그래서 이 꽃이 폈을 때 이쪽에서 보는 색깔과 앞에서 보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이쁘게 보였죠. 동글동글동글해서. 불교에서 창호는 중생의 삶을 끝내고 극락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여겼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창호에 아름답고 화려한 문양을 넣어왔다. 이곳이 특별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절의 뒷문까지 화려한 꽃 문양으로 장식했다는 점이다. 요 꽃은 문양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단바라 꽃이라고 많이 유명하는데요. 요 우리가 이 소술 긴 살이 앞쪽에 맞춰져 있고 요 동그란 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법들이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살에다가 자체적으로 조각을 해야 돼요. 붙이게 되면 얘는 이제 수명이 짧아지니까 얘는 문살을 T자로 따가지고 앞쪽에다 조각을 하는 거예요. 선대 살과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나무예요. 몸이 하나예요. 제가 아마 40대 전에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40대 됐을 것 같아요. 옛날이 이제 스님들한테 혼나가면서 이제 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대작이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을 잘 하셔서 저희 이제 문화재 되는데도 굉장히 일조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겁니다. 창호장을 천직으로 여기며 50여 년을 묵묵히 걸어왔다.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통 창호를 만들어 온 보유자. 전통 창호 제작은 물론 문화재 수리와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온 심영식 보유자는 그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2006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저는 이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이 목수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나무를 지금 심어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나 이제 내가 모든 나무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좀 심어놔서 내 후세대들한테 좀 뭔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느티나무라든지 오동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좀 틈만 나면 심어요. 심어갖고 이 다음에 뭐 후대들이 이제 써야 되겠다. 보유자는 문 하나를 만들 때마다 집의 크기, 바람새, 들어오는 빛의 양뿐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까지 고려해왔다. 소목장 창호장으로서의 심영식 선생은 굉장히 모범적인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국가의 문화재급 수리라든가 복원을 심영식 선생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성실성에다가 안목이 굉장히 좋아요. 솜씨도 굉장히 빼어나고 섬세한 데다가 그 다음에 충실하게 완성시키는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 또 하나는 그분이 가르치는 능력이 좋아요. 자신이 높은 기량을 가진 사람은 꽤 있는데 그 가진 기량을 가르치는 데까지 잘 표현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가 다 갖춰졌어요. 고루. 그 무형문화재로서의 원래 책무가 본인이 기술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기술을 끊기지 않게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탁월한 장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곳은 심영식 보유자가 전통 창호 제작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 교육장이다. 이 뒷면을 봐서
뒤에 있을 때도 그냥 더 입체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뒤에가 더 멋있어요. 그래, 뒤가 더 멋있어요. 앞에보다. 네. 실제로는 앞에보다 더 멋있어요.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하도 톱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쉽게 전체 다 톱질 맞추기가 이건 아주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여기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해놓은 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거, 처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되게. 근데 지금 여기는 스스로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보람 있죠. 이게 이제 하나 했을 때 딱 맞았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 자기가. 이제 보람 있고. 근데 그렇게 일생에 해봐도 그렇게 딱 마음에 들 때는 별로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남지. 그렇더라고 나도. 죄다 문이다. 감싸져 버린다고.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 찾아온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그렇지. 현재 함께하는 이수자는 17. 지금까지 배출한 전수자와 이수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 전통 창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쌓아온 기술을 내어주고 많은 이들이 창호의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은 좋은 문화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해서 좋은 공사가 들어와요, 저희한테. 소중한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거는 그때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제자들한테 빨리 잊어버리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업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목공이 뭐 장래가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나무는 내가 심어서 쓰시는 나무가 아니고 조상님들이 심은 나무를 또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른 나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나무를 다뤄가면서 그 나무에 해가 안 돼야 돼. 나무에 누가 안 돼야 된다 이거죠. 그 진짜 귀중한 나무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지, 나무를 갖다가 해치거든요. 나무를 모양새 없는 작품을 만들지 말고 진짜 반짝반짝 튀는 나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나무를 다루라고 하는 걸 많이 시키죠, 제가. 심용식 보유자는 이번 기록 영상에서 창경궁 명정전에 소슬빛 꽃살문을 재현한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정전의 격주에 맞는 절제미를 지닌 꽃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보유자의 목표다. 여기는 창경궁 안에 지금 명정전 문이잖아요. 지금 정문인데 정문이 이 궁궐문 중에도 굉장히 지금 좀 특이해요. 이 문에는 보면은 앞면이 이렇게 굴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경복궁이라든지 상덕궁이 안 굴려져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다른 궁에서는 볼 수 없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1번이 돼 있고 2번이 돼 있고 여기 3번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창경궁만 이 식으로 돼 있어요. 문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으로 손꼽히는 소슬빛 꽃살. 지금 원형이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보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원형이 남아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게 원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올거미 안에 새시리가 있고 새시리 안에 또 턱이 새시리가 또 하나 쳐지고 눈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법이 만들기가 좀 어려운 기법인데 여기 한 바퀴 돌면은 원형이 좀 몇 군데만 남아 있어요. 여기는 다른 궁보다는 좀 따뜻하고 아늑하고 좀 포근해지고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면이 이제 나무가 직선이 아니고 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은 크게 울거미와 살, 궁판 등의 세 가지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정식 우리가 도면지를 없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런 복자 하나만 가지고 축소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자들한테 주면은 요걸 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쉬는 시간 만들면 계속 만들어 이렇게 그렸죠. 도행판은 널에 그린 도면으로 과거 건축 현장에서 시공 중에 쓰였다. 요거는 창경궁의 소슬 꽃살문을 할 거예요. 숙소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자르고 깎을 거니까 꼼꼼하게 그려야죠. 도면을 그리는 것은 문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기 위함이다. 꽃살문은 머리카락 하나만큼 틀려도 안 돼요. 0.021mm까지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맞춰 올라갔을 때 머리카락 하나만큼 틀려도 안 맞는단 말이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금강저 문양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여기 요 사이에다가 문살 크기에 맞게 오린 금강저 도안을 선에 맞춰 그리면 문살의 두께, 모양, 각도 등을 고려한 실제 크기의 소슬빛 꽃살문 도안이 완성된다. 창호장에게 좋은 나무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때문에 나무 관리를 잘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내 평생 이제 여기 보물 창고죠. 사실은 이제 어떤 문화재 공사가 들어와도 다 할 수가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재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구비가 안 되면은 어떤 문화재 공사가 들어와도 할 수가 없어요. 상하 구분도 하고 1등급, 2등급 이제 공이가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서 킬 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골라서 색을 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1등급짜리는 이렇게 옹이가 하나도 없이 나오는 거고 2등급짜리는 이렇게 딱질하게 해서 이렇게 옹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여기 송진이 평생 동안 조금씩 나와요. 모든 나무가 우리 켜보면은 남쪽과 북쪽 있잖아요. 나무 서 있을 때 그래서 항상 나무 절반은 북쪽이잖아요. 절반은 남쪽이잖아요. 북쪽은 항상 옹이가 없는 편이에요. 남쪽은 옹이가 있는 편이에요. 우리는 항상 북쪽 곡을 선호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울거미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거. 어른이 집을 지으면 아이들이 그래서 놀잖아요. 아이들은 막 뛰어놀아도 울거미가 딱 잡고 있으면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거미는 좋은 거로 쓰고 문살은 남쪽 거 쓰면 움직여도 울거미에 잡아주니까 하나 문이 뒤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얘를 선택을 잘못하면 다 뒤틀리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를 다스리는 치목 과정에서는 먼저 잘 건조된 좋은 나무를 선별한다. 요 잣나무는 처음에 미르면은 색깔이 하얘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은 얼굴이 그 뭐라 할까 얇게 바른 어머니들 얼굴에 분 색깔 너무 짙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이렇게 만져도 굉장히 질감이 굉장히 좋아. 예, 저희가 창덕궁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이 나무인데 우리나라 홍송이라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예. 사람들은 적송은 붉은적자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홍송이에요. 이게. 이제 문 제작에 쓰일 홍송을 준비하는데 홍송은 울거미용과 문살용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다음 과정에 쓰일 먹줄과 먹칼, 직각자를 준비한다. 이제 너무 많이 크게 치면 한 3mm씩만 크게 키는 거예요. 너무 커도 대패질하기 힘드니까. 준비한 나무를 재단하기 위한 선은 먹줄로 표시하는데 이를 먹매김이라 한다. 먹줄은 도면보다 여유 있게 치는데 이 줄을 따라 톱질을 하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먹줄을 튕길 수 없는 부분은 반듯하게 먹칼로 이어주면 된다.
이제 먹줄 친 자리를 톱으로 켜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쓰인다. 톱이 켜놓은 톱, 자르는 톱이 있는데 켜놓은 톱날은 톱날이 더 드물고 톱날 각도가 더 누워 있는 상태고, 자르는 톱날은 톱날이 좀 잘 자라면서 서 있는 톱날이죠. 그걸 구분해서 이제 써야 되지. 구분 안 하면은 톱날도 망가지고 힘이 들죠. 이건 톱틀이에요. 톱틀. 자기 체형에 맞게끔, 자기 눈 맞게끔 딱 놓고 이제 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예,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민원톱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얘를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적절하게 잘 주지 않으면 삐뚤어지니까 여기까지 밑에가 한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 타기라 해서 얘가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파도 타기 이렇게 출렁출렁.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물건비를 켰고요. 이번에는 문살을 이제 켜는 겁니다. 이번에. 얘 요 나무를 지탱 안 해주면 얘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가야 편해요. 목재의 무늬결대로 자르는 것을 켠다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켜는 톱을 이용해 먹줄 그대로 켠다. 이렇게 긴 나무를 켤 때는 나무를 반씩 돌려야만 된다. 톱질할 때 입으로 불어가면서 하면 감춰진 선이 잘 보여 정확한 켜기가 된다. 이번에는 톱이 이제 바뀌어서 자르는 톱으로요. 앞서 먹칼로 표시한 부분을 자르는데 나무 자르기는 문살용과 올거미용 모두 차례로 한다. 이제 대패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 전통 대패는 미는 대패인데 이렇게 짧은 나무는 좀 수월하고요. 긴 나무는 우리가 당기는 대패로 써야 돼요. 긴 나무도 미는 대패면 너무 이게 나무 울퉁불퉁해지니까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요 날이 요게 2개짜리는 이제 후대에 나온 거고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나온 거고, 우리나라 원 오리지널은 날이 하나짜리예요. 다 날이 이렇게 옛날짜리.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구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원 오리지널은 하나짜리 하다가 이제 자꾸 이 손목에서 거칠게 되니까 2개짜리로 펴는 거예요. 대패가 요 면이 기준면이기 때문에 요게 뒤틀린 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어깨래요. 이게 이렇게 뜯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직각면이 여기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할 때는 얘는 이렇게 쳤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2줄 쳐지는 대패가 있어요. 그 쌍사 대패는 앞에 턱이 있어서 대패 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면이 꼭 직각면이 와야 돼.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꼭 이쪽으로 직각만이 되니까 이쪽 할 때도 잡고 90도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해서 맞춰서 이렇게. 요게 90도가 딱 맞으면은, 이게 대패 해놓으면 어느가 90도를 내가 맞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너에다가 맞는데요. 여기는 선생님이 깎아서 정확히 맞는 데고, 요 뒷면은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이게 제자가 깎는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요 면이 제일 중요하지, 요 뒷면은 문과 문이 만나기 때문에 꼭 직각이 조금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요 면은 선생님이 깎고 아니면 공방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깎는 거예요.
작업을 위해 2가지의 대패를 준비한다. 그다음에 이제 긴 거잖아요, 우리가 긴 거. 얘도 할 수 있는데 얘는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려면은 여기서 이게 바라고 얘가 추렁추렁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초벌과 이제 마감이 있어요. 이 초벌 대패는 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대패고 마감 대패는 조금 해야 되거든요. 초벌 대패는 거칠거칠할 때 이제 위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곱게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뒤틀린 거를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눈 한쪽을 뜨거우면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은 요 면과 저 면을 쳐다보면은 이 몸이 움직이면 안 돼.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 눈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보여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요거를 못 맞추게 되면 문이 뒤틀리는 거예요. 문은 한 2, 3mm만 뒤틀려도 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깎아야 돼. 네, 이제 초벌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감으로 긴 대패를 해줘야 얘가 곱게 밀리니까. 소리가 경쾌하게 나가잖아요. 겉결이. 수시로 직각을 확인하며 대패질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목의 마지막 과정에서 쓰이는 금우개는 선을 긋거나 쪼갤 때 사용하는 도구로 폭과 깊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두께를 48mm, 요 폭이 60mm거든요. 48mm부터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기 미세한 칼날로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한 칼날로 맞춰가지고요. 잘 깎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그려서 여기. 뒷면까지 대패가 들어가서 지금 딱 맞춰 깎아졌네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자꾸 뗐다 붙였다는 거는 나무 결 따라갈까봐 이렇게 자꾸 줄였다 갔다 끊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면은 옆으로 가버려요. 정확한 칼선이 그어지면 그 칼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패질한다. 이제 요 선을 깎으면서 우리가 계속 손을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튕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보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기까지 깎기 요만큼 남았구나. 이래야지 일일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만큼 남았구나. 예? 요걸 감 잡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다 생각하면요 한없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친해져야 돼. 네? 나무하고 친해져야 돼. 나무 본연의 결을 살리며 수십 번의 대패질로 몸을 다듬는다. 이 수고로운 과정이 끝나면 울거미와 문살에 쓰일 나무 준비도 마무리된다. 도면을 우리가 이제 그렸잖아요. 도면을 그린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린 걸 다시 이제 나무를 깎아서 나무에다 옮기는 거예요. 이 선대 가로대인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울거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울거미인데 울거미 안에다가 정확히 선을 그려서 이제 끈을 팔 거예요, 우리가. 자, 먼저 이제 얼굴면을 S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예, 직각면 잡은 데 있죠? 요 표시를 요것만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꼭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요 직각 부분이죠. 약간의 기문 표시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그 기문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울거미에 마름질을 할 때는 도면대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 그려진 선대로 재단되기 때문이다. 나무 쐐기선이라서 요거는 앞에 사이즈보다 뒤 사이즈를
양쪽으로 2mm씩 크게 파는 거예요. 2mm가 세게 박으면 넓어져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팔 때 마지막에 이렇게 사선으로 5mm 깊이 사선으로 파줄 거예요. 그만큼 미리 계산해서. 여기는 중간 건데요. 이제 여기 중간 막인데 여기는 맞물려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는 45도가 좌우로 두 번이지 45도가 이쪽 저쪽에 한 번씩 또 이쪽에서 한 번이지. 제비꼬리처럼 있다가 제비추리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이제 요 제비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요 끊어져 있잖아요. 5mm씩. 예, 끊어진 선은 톱 자르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진 선이에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뒷사람이 내가 한 거 질문이 없어야 돼. 아, 이 선이 그래야 잘 한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은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이 앞쪽에는 모든 선이 요 S 얼굴 쪽에는 요 선만 있어야 되고 모든 선은 뒤쪽으로 이런 선은 뒤쪽으로 지나가야 돼. 이 뒤 등 쪽으로. 우리가 가로막인데 이제 위막이 아랫막이 중간막인데 이번에 위막을 하나 해가지고 4개거든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해가지고 4개를 복사할 거예요. 네. 네. 먼저 칼급으로 한번 그려주고 나머지니까 원래 칼급으로 그려야 되는데 2번 그리니까요. 얼굴 쪽에는 요 45도로 윗막이 좌우에 45도 각도자를 이용해 선을 그어준다. 중간막이는 위막이가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조임새라고 해서 두 개가 안 움직이게 이렇게 조여서 딱 맞춰주는 거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선에서 요거를 이 선은 일치에다 따와야 되니까 따오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중간막이는 앞서 마름질한 윗막이의 선 그대로를 따라 그리고 이 선을 뒷면까지 이어준다. 요 선을 잘 봐야 돼. 이 선 볼 때는 몸이 삐뚤어지면 안 되고 정면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돼. 그래야 일치가 되니까 칼럼 하나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선이 정면 와서 정면을 꺾이는 거니까요.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 이어 5개의 칼날이 박힌 그무개를 준비한다. 장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장부 그무개가 또 틀려요. 요거를 그릴 거예요. 저희가. 여기 장부 그무개 칼금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칼날은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쓰는 거예요. 끈이 다 틀린 자기 끈에 맞춰서 움직이게 박는 거예요. 장부가 만들어질 자리에 5개의 칼이 박힌 그무개가 지나가면 그 자리엔 5개의 칼선이 생긴다. 이 선을 연필로 그어 장부를 표시한다. 요게 장부예요. 요게 장부, 요게 장부. 요게 없어질 거고, 요게 없어질 거고. 요게 살을 거고, 요게 없어질 거고. 그죠? 네, 톱으로 이제 켜낼 거죠, 이렇게. 중간막이와 같은 과정으로 윗막이와 아랫막이 장부 그리기가 마무리되었고 울거미 선대까지 모든 마름질이 끝났다. 이제 장부 파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장부 파기인데 살 많은 쪽에는 통장부라고 해서 통으로 들어가다가 뒷면에 바깥에 나가는 쪽에는 이제 쌍장부가 되는 거예요. 통장부가 되면 통장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쌍장부가 하면 2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이 뒤틀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장부 옆에 또 턱장부가 있잖아요. 이 턱장부 이런 게 전체 다 그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섞여지죠. 특히 이제 문이 무거울 때는 아래 위도 또 이제 이 숨은 빗장부가 또 숨어 있는데 여기 창경원 조사해 보니 거기는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 문이 큰 데는 아래 위가 또 빗장부가 숨어 있어요. 왜냐면 문이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2까지를 저희가 이제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건 스팅 수평으로 해서. 먼저 선대 윗부분의 장부를 파기 위해 그 자리에 구멍을 낸다. 이제 그 드릴 판 데까지 파가지고 한 통을 시켜야죠. 우리가 이제
철판 게 좁아지면 안 되니까 이거 일도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에 불러지잖아요. 여기서 일도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넓어지는 거예요. 이쪽에는 반대로 일도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에 좁아지니까 살짝 안으로. 이쪽이 이제 팠잖아요. 그럼 이쪽이 팠으면은 이제 반대편에는 드릴로 안 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파 들어가야죠. 이때는 끌의 방향을 조절하며 파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끌이 이렇게 가다가 끌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져서 그다음에 마지막 선은 뒤로 보고 이렇게 보고 맞춰지고, 여기 일자 세워주고, 그리고 쐐기선은 이렇게 이제 쐐기선은 이렇게 요 각도로 쐐기선을 각도해 주는 거예요. 5mm 깊이로 이렇게. 다음 과정에선 밀어내기 끌이 필요하다. 얘를 밀어내기 끌이 이렇게 무뚝에 있는 끌이 있어요. 이렇게. 쉽죠? 마지막엔 애끌로 남은 선과 거친 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 예. 요 애끌로 이제 다듬어서 요 금이 잘 맞았나 이거 싹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 준다고 해서 애끌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대 윗부분 앞과 뒷면에 장부 구멍이 제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선대 중간, 아래 부분 장부 구멍까지 완성되었다. 남은 선대 중간, 위쪽 장부 구멍을 판다. 이게 턱이죠. 이게 이제 얘를 끝까지 파면 약해지니까 쌍장부에다가 힘을 얘가 하고 얘 턱장부가 또 힘을 2중 3중으로 힘을 분산시켜 주는 거죠. 여기 얘는 좀 또 다른 게 이제 얘는 아래는 같은데 위가 꽃살무늬 들어가기 때문에 턱이 조금 작어. 판자가 이렇게 물려줘요. 여기까지. 판자 홈 들어가는 데까지 얘가 더 촉이 달아날까봐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위에 꽃살무늬 들어가는데 꽃살무늬 들어가려면 여기 또 턱이 5mm가 따져서 물려지기 때문에 여긴 이 턱이 조금 작아요. 이 뒤턱 깊이보다 조금 작게, 이 절반밖에 안 돼. 감으로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거는 수학적인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감이기 때문에. 감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이건 첫째 턱장부가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15mm잖아요. 그러면 망치를 15mm 계산해서 15mm 파야죠.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안 보이는 거지? 잴 수도 없잖아요. 속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파야죠. 여기까지는 지금 아까 드릴로 들어간 3분의 2 지점까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얘가 알려줘요. 너 그만 가도 돼? 하고. 여기서 감이, 여기 울리잖아요. 봐봐요. 끝! 땅 끝. 여기까지 15mm고요. 여기는 이 꽃살이 들어가는 게, 여기 10mm인데 절반만 파줘야 돼. 지금 금이 없어도 자기가, 여기까지만 나중에 턱을 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거는. 선대의 모든 장부 자리에 구멍 파기가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선대 중간 부분에 그렸던 제비 추리를 수월하게 따내기 위해 톱지로 끌로 따낸다. 미리 장부 여기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파게끔 돼 있어요. 여기까지 파야 돼요. 여기까지. 많이 파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조심조심. 이것도 일두곱비법에서 안에가 약간, 이것도 안에가 살짝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울거미 장부를 만들기 위해 장부 파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가로대 윗마기에 그려진 선을 따라 톱질한다. 이쪽에서 절반 키고 뒤에서 이제 절반 키고. 여기도 톱이 조금 이쪽 톱이 덜 들어갔거든요. 금이 요새 있으니까, 그죠? 예, 요거는 살짝 쳐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때는 여기만 쳐주면 돼요. 이렇게. 예, 톱이 여기서 톱 1번은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각형을 한 번. 여기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3번에 나눠 톱질하면 반듯하게 자를 수 있다. 이제는 요 장부만 남겨놓고 뒤에 뒤턱을 버릴 부분은 끌로 따서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모르면 이거 한번 따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톱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럼 여기까지 다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일두기법이라 해서 아내가 여기 불러주면 안 돼. 절대. 아내가 조금 들어가 줘야. 그렇죠. 여기에 쌍장부죠. 몸체 들어갈 땐 통으로 들어갔다가 쌍장부 되고, 요 안에는 이제 턱이 있어서 턱장부라는 거고, 이 턱이 있다 그래서. 한쪽 있으면 한쪽 턱이고 양턱이잖아요. 또.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턱이 양쪽에 있어. 양턱이에요. 이거는. 옛날 문화재 수리해 보면 저런 게 숨어 있는 턱이 많아요. 숨어 있는 턱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매끄럽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데 오래 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턱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쌍장부의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따내고 정리한다.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쐐기선이 있었잖아요. 쐐기선을 이제 미리 여기다 톱 했을 때 쐐기선도 넣어줘야 돼요. 미리. 요 처음 시작하는 데는 3mm, 뒤 요 초기 3분의 1까지는 7mm. 다 여기 공식이 있어요. 이제 쐐기선이 들어갈 자리를 그린다. 이 쐐기선을 똑바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쐐기가 삐뚤어지면은 이 윙이 삐뚤어져 보이고 그러니까. 이 쐐기선에 쐐기를 박으면 문을 더욱 단단히 조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쐐기선 자르기까지 마무리되면 울거미 가로대 장부를 비롯한 중간마기 장부, 아랫마기의 장부까지 울거미 장부 만들기가 끝난다. 아, 이번에는 이제 궁판 아니면 궁널이라고 하는데요. 문 밑에 이제 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중이 들어가는데 이 홈파기가 있는데 보통 궁궐에는 대개 21mm예요. 전체가 21mm인데 우리는 10대에 줄였기 때문에 15mm 정도로 좀 줄였어요. 요거를 망치 쳐가지고 여기 쳐서 그럼 요거 간격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요 간격이. 그래서 앞에 간격, 뒤 간격 이번에는 앞 간격, 뒤 간격을 앞에서 25mm 해서 25mm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안 맞으면 요거만 이렇게 살살 쳐서 아니면 쳐서 요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간격을 맞춰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죠? 예. 홈파기 대패를 이용해 선대의 궁판이 들어갈 자리에 서서히 홈을 파간다. 내가 이제 감 잡는 거예요. 이제 홈의 깊이를. 예, 홈을 이제. 선대는 이제
아래 공판이 이제 2개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파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팔면 안 되니까 이 홈팍이 닿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파야 돼요. 요거 닿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기 닿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끌로 파줘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대패가 닿지 않는 부분은 끌로 따내고 정리해가며 홈파기를 한다. 선대의 윗부분도 홈파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꽃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보단 더 넓고 얕게 판다. 파야 할 부분이 넓기 때문에 이때는 대패질을 나눠 한다. 여기서도 대패가 닿지 않는 부분은 끌칼을 이용해 홈의 깊이만큼 따내고 정리한다. 홈파기를 끝내고 마무리 대패로 모든 면을 곱게 다듬어주면 울거미 홈파기 과정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제 물검이 이제 쌍사를 치야 되는데요. 음각으로 쳐져 있는데 이렇게 평에서 바닥으로 속으로 들어갔고, 이건 평에서 위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기법 중에는 가장 지금 오래됐다는 기법인데 큰 고찰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궁궐에서는 오직 창경궁에만 남아 있어요. 대패도 이제 다 그때 달라져야 되는데 대패가 이제 여기 하게 되면은 여기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맞아져야 되죠. 대패 날이 깎으면 이렇게 딱 맞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나무 키 크기에 따라서 대패를 크고 작게 키를 만들기 때문에 뒤에 대패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보통 요 모접이도 마찬가지. 보통 거는 우리가 모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기접이 모접이라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개눈 모접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개눈이라고 하거든요. 가구에서 개눈 모접, 개눈처럼 되어 있다. 개눈 모접인데 요 개눈 모접으로 되어 있어서 요것도 또 만들어야 돼. 울거미 쌍사치기를 위해 2가지의 대패를 만들어 준비했다. 이 대표 이제 먼저 쌍싸미리 대패로 울거미 앞면에 쌍사치기를 시작한다. 두 줄 오목한 쌍사가 보이면 이어 모접이 대패로 모접이를 해준다. 윗마기와 아랫마기에는 모접이를 한쪽만 하고 중간마기에는 양쪽에 모접이를 한다. 선대도 쌍사치기를 하는데 앞서 그무개로 표시한 빨간 선까지 대패질하며 쌍사를 만든다. 선대는 벽 쪽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안쪽 한쪽만 모접이 해준다. 단순한 문의 기능을 넘어 문의 품격을 높여주는 쌍사.
올거미 쌍사치기도 잘 마무리되었다. 아마 나무가 이제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문 만들 수 있는 거는 함수율이라고 해서 함수는 측정 기계가 있는데 10% 미만이에요. 저희 저기 쓰는 나무가. 근데 비 오는 날 재보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화재 현장은 거의 이제 이렇게 난방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요 문살이 지금 3cm로 했기 때문에 문살이 크기를 알 수 있는데 크기만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크기에 요 한 공간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마름지를 위해서는 먼저 각이 그려지는 문살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이때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 그 둘레를 6등분하고 나눈 6개의 점에 선을 잇고 그 점을 이어 정육각형을 그린다. 이때 정육각형이 마주보는 선의 길이가 중요하다. 지금 52mm네요. 52mm. 여기서 여기 길이를 찾아낸 거예요. 52mm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 선을 다 그려줘야 돼요. 이 52mm를 다 그려줘야만이 그 자리에서 30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30도, 30도. 지금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중요한 거는 이 도면에서 이 공간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거든요. 지금 네 칸이니까 가에 태를 빼고서 이 컴파스 나누면 되는데 이 사선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태를 뺀 나머지 안에서 재가지고 이 거리에 루트 3으로 하면은 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리에 루트 3 오면 이 거리 나오니까 여기가 또 두 칸이니까 이 칸을 한 칸, 두 칸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 칸을 똑같이니까 이렇게 또 컴파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살은 이제 선 긋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문살 하나에 한 선이 한 200번씩 그려질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금이 앞에 그려지고 옆에 그려지고 뒤 그려지고 앞선 뒷선이 또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앞선에 한 거는 우리가 45도하고 90도만 선 그렸는데 여기서는 30도, 60도가 계속 그려져요. 또 그 선을 그리고 톱을 그대로 넣어서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갈 총 길이는 여기서 이제 찾아와야 돼요. 먼저 완성한 울거미에서 문살 전체 치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문살의 모본에 마름질할 선을 그린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7개의 선을 긋는다. 이때 모본의 선이 도면의 7개 선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한다. 이제 이 모본을 대고 문살에 그대로 선을 그린다. 세 개의 문살 중 가장 긴 문살의 앞면은 컴퍼스를 사용해 정확하게 10등분해 나간다. 1mm가 안 맞네요. 그죠? 1mm 안 맞으면 1mm를 10로 나눠줘야 돼. 줄여줘야 돼. 마이너스 이거를 조금 손으로 이 떼지 말고 손으로 마이너스 0.0001 줄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 1mm가 안 맞았었잖아요. 예, 딱 맞네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를 떼고 맞추거든요. 자를 떼면 어려워요.
정확한 열등분이 되면 모본의 선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러면 긴 문살 앞면에 그리기가 완료된다. 2번 살의 앞면인데 이제 요게 2번은 1번 살이 뒤쪽에 쓰러지기 때문에 뒤로 선을 넘겨줘야 돼요, 옆으로. 이번에는 긴 문살의 옆면에 앞면의 문살을 이어주는데 이때는 7개의 선을 모두 그리지 않고 교차 지점이 될 4개의 선만 그려야 한다. 이 선을 중심으로 뒷면은 사선으로 그린다. 이쪽에서 요쪽 선하고 맞았잖아요, 이렇게. 요쪽 선하고 맞아. 요 두 번째 선하고 맞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선하고 맞아지잖아요. 1번, 2번, 3번. 이 3번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선이니까 이 선으로 그려진 거죠. 만약에 3번은 지금 이제 이거니까 이 선으로 그려져야죠. 이렇게. 사선 이렇게. 예, 3번이거든요. 다 필요해요, 이 선이. 이 선대로 다 톱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이 200분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에. 문살 마름질의 마지막 과정으로 문살에 30도 선을 그린다. 수백 번의 선을 그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파낼 부분, 톱이 가야 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문살 썰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30도, 60도로 썰는 건데요. 이 썰음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썰으면 더 편리해요. 여기는 직각 썰 때는 여기다 직각에다 톱날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 썰으면 되는 거고, 90도. 60도 올 때는 이렇게 이거 넣어가지고 톱날에다 썰어주면 되는 거고, 30도는 30도에 맞춰서 썰어주면 되는 거고. 톱날을 양쪽에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양쪽 태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일정하게 쓸려서 나중에 딱 맞죠. 본인들이 개발해 갖고 자기 몸에 맞게끔 계속 맞춰서 쓰는 거예요. 보유자가 제작한 썰음통에 문살을 넣어 썰면 원하는 각도에 맞춰 바르게 톱질할 수 있다. 또한 문살의 깊이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이제 60도부터 이제 쓸 거거든요, 제가. 60도가 지금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여기 톱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또 돌려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번을 쓸어야 돼요. 14번을 쓸어야 여기 이제 이 60도가 쓸어지는데 14번에다가 또 반턱이 또 있어가지고 또 돌려서 여기에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러니까 20번이 쓰러지네요. 요거 하나에. 이게 이제 60도가 20번이 쓰러지고 요 30도는 또 이걸 다 끌로 딴 다음에 썰음 대로 바뀌어서 또 요거 30도로 또 쓸어줘야 돼. 또 다르게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번을 더 쓸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살이 요거 하나 되려면은 톱질이 20번, 여기 36번이 쓰러져야 되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썰 때도 많지만은 이게 마감할 때까지는 아마 이 문살 하나가 이 손 이렇게 땀이 좀 시커멓게 변할 정도 돼야 문살이 하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더 이뻐지고 나중에 이 문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비싼 문이고 고급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까지 쓰는 거죠. 1단. 요가 1단까지 들어줘야 돼.
요게 지금 여기는 지금 빨간 데가 지금 마킹이 돼 있잖아요. 요 1단까지 요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는 양쪽에는 촉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2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1단 가면 안 돼요. 예. 여기는 요 2단까지 여기까지. 요 촉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단까지. 얘는 아까 여기까지 갔잖아요. 일단 요 2단까지만 가야 돼요. 이렇게 60도 썰기를 할 때는 각 문살에 필요한 깊이까지 고려하며 작업해야 한다. 이때 왼쪽은 남기고 오른쪽은 버리게 된다. 요번에는 이제 가로살인데요. 문살과 문살 가해 부분이 이렇게 맞아지고 30도 맞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가해 부분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맞아지는 부분이 30도 맞아지기 때문에 그걸 쓸어내는 거예요. 요번에는 30도를 그냥 밑에까지 1단, 2단이 아니라 끝까지. 문살 1번과 3번에 양끝 촉이 나올 부분을 만들기 위해 30도 끝까지 자르는데 이때는 양쪽을 입체적으로 톱질한다. 이제 요 부분에서 촉이 나오거든요. 문살의 정해진 각도와 깊이에 맞춰 문살 썰기도 마무리되었다. 문살 모양 내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다. 이번에 이제 30도와 60도가 쓰러졌기 때문에요. 그 1단과 2단을 미리 따내지 않으면은 이 30도 옆에서 쓰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면 금이 없어지니까 미리 요 깊이가 마킹된 1단과 2단을 먼저 따낸 다음에 다시 또 30도를 켜낼 거예요. 그려진 데까지 아까 톱질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했으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주고. 요건 모양이 인두처럼 생겼다. 인두끌인데요. 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평꿀로게 되면 여기 끌이 자꾸 닿으니까 요거 깊이 있어서 요거를 따내는 거예요. 요 톱질해서 한 걸 그것까지 깨끗이 달아내야 되죠. 앞서 끌로 파낸 자리는 인두끌을 이용해 톱질한 선까지 깔끔하게 마저 따낸다. 다음으로 촉을 파기 위해 금무게로 촉의 자리를 그어준다. 끌 자체가 애끌이거든요. 애끌로 다듬어서 촉만 남기고 양쪽 따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다듬어 주는다 해서 애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끌로 촉을 따낸다. 촉이죠, 촉. 이제 이 꽃살문에 촉이죠, 장부. 그러니까 얘는 작기 때문에 촉이라고 그러고요. 클 때는 장부라고 그러는데 얘는 작으니까 촉이라고 그래요. (30도) 썰기를 위해서는 썰음대가 필요하다. 각이 작은 30도는 뉘어서 톱질이 어렵기 때문에 30도 썰기가 필요한 문살을 썰음대에 넣으면 반듯하게 서서 정확하게 작업할 수가 있다. 썰음대를 이용한 문살 톱질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이어간다. 이때는 끌과 망치로 30도 썰기를 마친 문살의 모양대로 조심히 따준다. 이후에는 정리하는 애끌로 따낸 자리를 잘 정리한다.
문살 3번의 모양 내기를 위해서는 문살의 등을 오목하게 하는 골미리 대패가 필요하다. 골미리 대패가 오갈수록 앞면에 오목한 골이 점점 도드라진다. 이 꽃살몬 위에 이제 금강저 문양을 그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톱으로 올려내고 꿀로 팔 건데요. 금강저 문양을 이제 반쪽을 만들어서 문살에다가 반씩 해서 돌려서 하나를 만들어 그려나갈 거예요. 골미리를 마친 문살 앞면에 금강저 도안을 대고 그 모양 그대로 그려간다. 반씩 그린 문양을 문살 양쪽에 그리면 어느새 금강저 문양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양을 그렸으니 이제는 그 모양을 따라 조각하면 된다. 이번엔 이제 꽃살문 살 때 이제 금강저 문양을 이제 이걸 톱질해서 쓸면서 끌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크면은 이 반경이 안으로 관경이 들어가는데 이거 끌이 조금이라서 이게 끌이 이 톱이 들어갈 두께가 있어서 안 들어가요. 가장 먼저 금강저의 곡선 부분까지 톱질하면서 선을 만드는데 이 과정은 곡선을 조각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 끌이 조각칼이 호흡으로 돼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 호흡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손이 힘이 가게끔 여기 나무를 이용해서 여기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톱질을 마치면 삼각칼을 이용해 금강저 문양을 조각한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모습이 갖춰지면 곡선 다듬기에 알맞은 다양한 도구로 금강저 문양을 완성해 간다. 창호만 바라보며 살아온 50여 년. 부유자는 문살 하나하나에 마음을 새겨넣는다. 그렇게 보유자의 손길로 소슬빛 꽃살문에 들어갈 세 개의 문살들이 제 모습을 찾았다. 이 세 개의 문살이 다음과 같은 조립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슬빛 꽃살이 된다. 이번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 창경궁이 이제 가의 속태라고 우리는 일명 속태라고 그러거든요. 겉이 울거미가 있고 울거미 문살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있는데 우리는 속태라고 그러는데 속태가 딴 데하고는 특이한 게 이중턱이 돼 있어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한 데는. 보기 힘든 그 기법이라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울거미 요 내경하고 똑같단 말이죠. 요 내경하고 제가 똑같이 그 사이즈를 체크해놨으니 그 사이즈 맞춰서 해서 한 1mm, 2mm 크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살을 다 맞춘 다음에 대패를 살짝 해서 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적으면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크게 해서 좀 빡빡하게 딱 밀어놓고 대나무 옷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꽃살무는 항상 동시에 문살하고 문하고 동시에 조립이 되는 게 아니고 겉에 울거미를 먼저 짜고 속 살을 따로 짜서 두 번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말하면 속에 문이 한 짜지고 바깥에 문이 짜져서 두 개가 결합이 된다고 해야죠. 먼저 속태의 공간을 정하기 위해 도면에 있는 그대로 간격에 맞춰 선을 그려준다. 그리고 그 무게로 문살에 촉이 들어갈 폭과 깊이를 표시한다. 촉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면 문살을 고정하고 그 자리는 9mm에 맞춰 구멍을 파주면 촉이 들어갈 속태, 세로대 구멍 파기가 마무리된다. 이제 속태에 이중턱이 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턱을 좀 따야 돼요. 이쪽 깊이는 12mm가 되어 있고 요 위는 또 15mm가 되어 있어요. 그 무게로 따낼 이중턱을 표시한다.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요. 이때는 선에 맞춰 대패를 조정한다. 이어 표시된 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홈파기 대패로 이중턱을 판다. 이 턱대패로 이제 마지막 턱 대패를 사용해 세밀하게 선을 마저 따내면 속태의 이중턱 만들기 과정도 끝난다. (30mm) 연기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 각도가 30도 연기를 맞아지는 거예요. 30mm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여기 또 따줘야 돼요. 문살이 들어갈 위치에 30도 자를 이용해 연귀선을 그린다. 그 선을 따라 톱질하고 끈을 망치로 쳐서 연귀 부분을 따낸다. 그리고 속태를 눕힌 후 따낸 자리를 마저 정리해 준다.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해요. 이게 천천히. 요 태가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는데 가로 태가 들어갈 자리에 여기는 또. 예. 여기는 이제 요거 떼나고 나중에 요건 또 다시 연기돼서 여기 제가 장부가 또 날 거예요. 예. 속태의 가로대와 만날 부분을 자르는데 가로대는 속태의 위아래에 있으니 위아래 모두 톱질에 따낸다. 여기는 문살 장부가 있는데요. 장부가 이쪽에서 온 장부와 이쪽에서 온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가 여기 들어가서 요 면과 같이 동시에 딱 두 면을 문살을 잡아줘서 그 사이가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 턱은 이게 앞쪽이 얼굴 쪽인데 여기 새시리가 여기도 쳐지고 여기 쳐져서 이 문짝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기법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이 숨어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기법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금강조 문양이 문살과 똑같이 여기가 조각이 될 거예요. 요 면은 판판한 면에는 금강조 문양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새시리가 대패가요 또 달라져요. 이 새시리 대패는 다른 거는 날개가 양쪽에가 있는데 양쪽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닿아서요. 날개 없는 게 이제 위 쪽에 위가 밑에 턱이 작기 때문에 하고 위 평평한 데는 요 동그란 우리 외사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하나 있다고 해서 외사라고 하는데 외사로 칠 거고
그래서 요 턱이 없는 거는 요 얘와 얘 사이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턱 없는 거로 해야 되고요. 예. 이게 금방 쳐진 게 아니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진 부분에 쇠실이 대패질을 하면 이렇게 쇠실이가 쳐진다. 평평한 자리에는 한 개의 둥근 칼이 들어간 외사 대패로 깎는다. 문살 문양 내기에 쓰였던 금강저 도안을 속태에 대고 그린 후 문양을 조각하기 시작한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금강저 문양을 문살과 소슬빛 꽃살문 전체에 새긴다. 속태의 짜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거거든요. 속태의 짜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창경공예는 제가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따녀라고 해서 다른 촉이 끼워져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기 몸에서 나와도 촉이 만드는 제어라고 해서 제어 촉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보고 이런 나무가 이런 나무가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렇죠. 아니죠. 못은 아무래도 이제 부식이 되고 나중에 녹물이 여기 나와서 이제 다른 데 나무를 마모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해주고 지금 이렇게 따내서는 나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형이 없어요. 얘는 양쪽에서 또 나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변형이 없습니다. 연기 잘 대고 이렇게 대고 요 나무에다 대보는 거 이렇게 요 깊이까지 여기 들어갈까 이렇게. 딴 혀가 들어갈 자리를 따내기 위해 속태를 대고 선을 그린다. 다음으론 각 속태를 들어 표시된 선을 따라 자로 이어 긋는데 이는 딴 혀가 들어갈 깊이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 이제 거무기가 두 개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번은 또 이쪽에도 딴 혀 자리가 정해지면 정해진 4개의 선을 따라 톱질을 시작한다. 자, 이쪽에 있으니까 혹시 뒤도 또 틀릴지 모르니까 뒤에서 또 똑같이 맞춰서 톱질된 딴 혀 자리는 끈을 이용해 따내준다. 이 구멍에 딴 혀가 들어가 문살을 더욱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따녀를 이제 적당한 길이로 이런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길이는 이제 본인이 적당하게 잘랐다가 나중에 잘라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같은 재질 나무예요. 이게 잣나무, 같은 나무고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약간 빡빡하다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쪽을 금속 망치로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여기 들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요. 소나무는. 다시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금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 정확히 밀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바깥짓 하지 말고 안쪽에만 이렇게만 똑똑. 여기. 예, 여기 하나만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똑같이 해서 박아주고, 예, 요거 이제 해주고 나중에 자를 거예요 우리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했을 때 우리가 흔들어서 안 빠질 정도 돼야 이제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쑥 빠져나오면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게 흘러오면 아무 역할을 못 해요. 흔들었을 때 이게 안 빠져나와야지. 이게 뚝 빠져나오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자들이 해놓으면 선생님이 흔들어 봐요. 머리에다가 흔들어서 안 빠지면 오케이 합격.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어거든요. 제어 방법은 이제 요 나무 두께가 요 두께가 똑같아요. 여기가 두께도 똑같으니까 지금 24mm네요. 이것도 24mm니까 24mm를 표시를 하고 여기 45도가 가지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서 45도가 가지는 거예요. 제혀 만들기는 조립하기 위한 암장부와 숫장부를 만드는 과정이다. 속태가 조립될 한쪽에는 숫장부를 만들어준다. 다른 한쪽에는 숫장부와 결합될 암장부를 만든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요 여의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 맞춘 다음에 요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속태를 조립하기 위한 제혀 짜임까지 마무리되었다. 이중턱, 문양 조각, 짜임까지 조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났다. 다음으로 울거미 조립을 준비한다. 자, 이제 조립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풀 만드는 거를 풀이 접착될 부분에다가 고루고루 이제 발라주는 거예요. 가로대와 세로대가 겹쳐지는 부분만 풀을 바를 겁니다. 먼저 선대의 장부 구멍에 풀을 모두 발라주는데 이때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구멍 밖으로 풀이 새어나올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덜어가며 발라주는 것이 좋다. 가로대는 장부에 풀을 바른다. 풀 바른 장부는 선대에 살짝 끼워 넣는다. 꽉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뒤틀림이 있거든요. 뒤틀림을 봐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꽉 하게 되면은 문이 뒤틀린 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문이라는 거는 1mm만 뒤틀려도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틀림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 살 들어갈 때하고 요 들어갈 때 홈을 잘 기억해야죠. 바꿔오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판판한 쪽이 앞쪽이고 여기 사단은 깎인 쪽이 뒤쪽이에요. 얘는 풀칠을 왜 안 됩니다. 얘는 기호에 민감한 애라고 했잖아요. 얘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르면 안 돼요. 네. 궁판은 4대6 비율로 제작되었는데 무거운 궁판은 아래로, 나머지 궁판은 그 위에 자리한다. 요거는 이제 한쪽부터요. 이렇게 아래 부분부터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 거 맞추고 맞춰가야 돼요. 그다음 거 맞추고. 울거미를 조립할 때는 세운 상태에서 서서히 두드려가며 맞춰간다. 이제 아까 왜 꽉 끼지 않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 면과 요 면을 눈을 봐야 돼. 이렇게 봐서 한쪽 눈을 감아야 돼.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여. 한쪽 한 3mm 삐뚤어졌네. 그러면
얘가 뒤틀렸어요. 약간 지금 3mm가 이렇게 조금. 예. 틀어졌으면 손을 이 손을 반대로 이렇게 틀면서 이 손을 이걸 맞추고 됐네. 자, 잘 맞았나요? 일단은 그죠? 잘 맞았죠? 아, 귀신 같으네. 풀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기 바르면 되니까요. 여기 꼭 풀을 끝에 한 5mm 정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쐐기를 박는데 이는 문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함이다. 이게 양쪽이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우리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쪽 면을 다 이뻐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네 개가 들어가요. 여기는 네 개 들어가죠. 하니 똑같이 박는 깊이를 알아야 돼요. 얘를 박으면 얘가 오르니까 얘를 한 번씩 들겨줘야 돼. 그리고 얘가 박으면 속이가 닿다는 신호가 와요. 그죠? 다 들어와서 그만해. 얘가 알려줘요. 그만해. 다 됐어. 무조건 하면 얘가 다 갈라져 버리거든. 여기 얘가 다 그만 됐어. 신호가 와요. 여기 쳐주는 거는 얘가 박으면 얘가 올라와요. 얘 박을수록 얘가 저기 올라오니까 여기 딱딱 오르는 걸 막아줘야 돼. 선대 가장 적절한 깊이에 쐐기들이 아주 잘 박혔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튀어나온 쐐기를 자르는데 이때는 톱을 울거미 면에 바짝 대고 잘라야 한다. 그리고 울거미에 튀어나온 돌기들을 모두 잘라 정리해준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무리는 요거를 미리 이제 여기 축 나온 뒤부터 이렇게 깎아주고 이 실면이라 이렇게 대패밥 가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면이라고 하는데 실면 접어준다고 그런 건데 이게 두꺼우면 안 되고 이렇게 얇게 해서 여기를 너무 각을 죽여놓으면은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실면이라 해서 가볍게 한두 번 이렇게 돌려서 이거 모두 접어주고 층지거나 톱질된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울거미 조립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제 살대를 지금 조립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살대를 그룹으로 이제 1그룹, 2번, 1번, 3번을 제가 이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오면 다 묻어나니까 살짝만 이제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먼저 문살 1번을 풀칠하는데 한 번에 바르기 수월하도록 줄을 맞춰서 한다. 풀바르기가 끝나면 문살을 조립할 순서대로 분류한다. 이대로 네, 이렇게 요게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네, 요거 첫 번째니까 요거 그렇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2번이잖아요. 그죠? 네, 2번 거를 이제 쭉 여기다 맞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직선에 넣고 이렇게. 잘 펼친 문살 1번에 2번 긴 문살을 서서히 조립한다. 이어 남은 2개의 긴 문살도 조립될 자리에 조심히 넣어준다. 자, 이제 2번까지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3번. 마지막 3번은 2번 위에
모두 조립한다. 세 개의 문살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 위에 나무를 떼고 망치를 두드려가며 조립한 문살을 단단히 고정한다. 마치 하나였듯 세 개의 문살이 제자리를 찾았다. 오직 문살로 표현한 소슬빛 꽃살의 조립도 잘 마무리되었다. 이제 속태와 문살을 조립하는데 문살과 만나는 속태 구멍에 풀을 발라준다. 예, 세로부터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예요. 풀을 바른 속태를 문살에 살며시 밀어가며 조립을 시작한다. 네, 이제 얘를 붙여주기 위해서요. 조임쇠로 속태의 양쪽 세로대와 문살을 조여준다. 예, 끈으로 이제 300 끈으로 해서 묶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300끈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로. 다음은 문살에 속태 가로대를 끼우는데 이 자리에는 딴 혀가 들어간다. 먼저 들어갈 딴 혀를 두드려 눌러주고 풀을 칠한다. 속태 가로대와 세로대가 만나는 부분에 딴 혀를 잘 끼워 넣어준다. 나머지 한쪽 딴 혀도 끼우면 망치로 잘 고정시킨다. 네 곳의 속태 모서리에 딴 혀가 모두 들어가면 조임쇠를 세로로 고정한다. 다시 한 번씩 두드린 후에는 밖으로 나온 딴 혀를 모두 톱으로 자른다. 다음으로 대나무 못을 준비한다. 금속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대나무 못을 이제 박아줄 거예요. 저희가 대나무나 참나무, 대나무나 참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박으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어야 돼. 이게 이제 5mm니까 5mm짜리 뚫어갖고 딴 혀가 들어간 자리에 대나무 못을 박기 위해 구멍을 내준다. 풀을 묻힌 대나무 못을 그 구멍에 박는다. 옛날에는 다 대나무 아니면 참나무. 이게 우리가 대목에서는 이게 산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도 궁에도 이게 다 박혀 있어요. 앞에 앞쪽에서. 따녀 자리에 대나무 못을 박으면 문은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은 딴 혀에 못을 모두 박는다.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뭐 누가 보면 왜 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대나무 못은 속태 세로대 중간에도 박는데 이렇게 하면 속태와 문살에 못이 같이 박히게 된다. 못을 박고 튀어나온 부분은
톱으로 모두 잘라 정리해주고 딴 혀와 못이 박힌 자리는 대패로 매끄럽게 한다. 대나무 목과 딴 혀까지 모두 들어가면 속태와 문살은 아주 단단히 조립된다. 이제 만드는 동안에 이제 약간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울거미와 문살 조립을 위해 울거미 위에 속태가 결합된 문살을 올린다. 헐거우면은 뜯고 빡빡하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 치에 오차도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목수가 이런 때 두고는 얘기예요. 울거미에 올린 문살을 조금씩 두드려가며 서서히 넣어준다. 뒤쪽에 있는 앞쪽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잘 맞아졌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잘 맞아졌나? 얘 속태가 겉에잖아요. 요가 딱 맞아야 돼. 여기가 지금 잘 맞아야 눈이 안 부러져. 딱, 그렇죠? 너무 잘 맞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속태와 울거미를 지나는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나무 못을 박는데 이 과정을 모두 6곳에 한다. 나중에 이제 요거 문화재 수리할 때 요걸 뺄 수 있게끔 이제 풀을 안 쓰고 요건 드러낼 수 있게끔 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대나무 못을 끝까지 쫙 자르면 나중에 이 못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뺄 정도의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는 거예요. 나중에 요 부분이 박혀 있구나 뺄 수 있게끔 한 10mm 정도 안 됩니다. 박힌 대나무 못은 1cm 정도를 남기고 자르는데 이후 문을 수리할 때 못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의 제작부터 수리까지를 고려한 과정이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앞에 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까요? 나무가 이제 새로운 탄생이 나야 되니까 굉장히 그 희열을 느끼죠. 목수원 보람을 느끼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맞았습니다. 이 정도. 하나의 창호가 만들어지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손길이 문 하나하나에 닿았다. 화려하나 넘치지 않은 절제미로 담아낸 소슬빛 꽃살문. 나무에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운 꽃송이가 심용식 보유자의 손끝에서 만개했다. 창호는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마음이다. 심용식 보유자는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과 마음을 맞추듯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다. 이제 저는 이제 꿈이 이제 창호가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고 이제 저도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정리를 잘하고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후배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정리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꿈이고요.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조금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내가 못했던 부분을 아주 마감을 연구를 해서 총 정리를 해놓는 게 저는 꿈이에요. 이제 이 창호에 대한 총 정리를 해서 남겨놓는 게 이제 제일 꿈이에요. 나무를 소중한 벗삼아 숨결을 불어넣듯 살아온 삶. 자연을 담고픈 그 염원을 창호에 새긴다.